헬로 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 마스크 RCNN의 이 커스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마스크 RCNN이 뭐냐 하면은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나 영상에 오브젝트 디텍션 플러스 세그멘테이션까지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픽셀 단위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도 해주고 이 물체가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굉장히 옛날에 나온 모델인데 그래도 꽤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콜랩에서 돌릴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분류하고 그것의 높이를 재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것들을 잘 응용하면은 공장이나 뭐 이런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데 쓸 수 있겠죠. 굉장히 간단하니까 콜랩을 이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다운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애먹었거든요. 지금 콜랩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 버전은 2.9.2인데 요거를 2.5.0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인퍼런스 할 때 조금 이상해요. 학습은 잘 되는데 인퍼런스 할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좀 다운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줄 거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텐서플로우 버전을 보면은 2.9.2인데 요거를 다운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또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코드 한 줄로 일단락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GPU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켜야 좀 더 빠르니까 CUDNN 요거를 다운그레이드를 또 해줄 겁니다. CUDNN 다운그레이드 하는 코드 텐서플로우 2.5.0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하신 다음에 런타임 다시 시작이 필요한데 제가 엑시 코드를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런타임 다시 시작이 자동으로 될 텐데 만약에 다시 시작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런타임에 이 런타임 다시 시작 요거를 눌러서 시작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행시키고 런타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다시 임포트를 했을 때 2.5.0 버전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CUDNN 버전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GPU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려면은 이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GPU라고 떠야 합니다. 네, GPU 0번을 내가 쓰고 있다 라는 게 나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콜랩스의 일반적인 테슬라 T4 가지고 해볼 거고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은 이제 산타클로스가 이거 편집받은 데이터셋이죠.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makesense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makesense.ai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오른쪽 아래 get started 이걸 누르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드래그 하라고 해요. 저는 이제 20장 정도를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트레이닝 할 이미지들 20장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20 이미지 로디드 하면은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 이걸 눌러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보시면 저는 여기서 빨간색 꾸러미랑 초록색 꾸러미 두 가지를 구분을 할 겁니다. 이 라벨을 만들어줄 때 여기서 눌러가지고 레드 라벨을 만들어주고 요거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있는 건데 이게 랜덤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막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빨간색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데 초록색 패키지니까 그린 이렇게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추가해줘서 이렇게 만들고 스타트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부터 라벨링을 해줄 수 있는데 라벨링이란 과정은 노가다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각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선택할 수도 있고 라인, 폴리곤이 있는데 저희는 마스크 RCNN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폴리곤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라벨링 노가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눌러서 그래서 요거는 그린입니다. 그래서 그린을 다 이렇게 해주고 요 영역을 잘 따야 되죠. 잘 따야 학습이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도 해줄 건데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해주면은 또 그린이 돼요. 여기서 요거를 레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엄청난 노가다죠. 네, 그래도 뭐 20장만 하면 되니까 요거 좀 가려진 부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고요.
자, 한 장 라벨링이 끝났으면 왼쪽에 또 다른 이미지 선택해서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요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네, 전체 이미지에서 전부 다 해주시고, 이 트레이닝 이미지 이제 20장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검증할 이미지, 밸리데이션 이미지도 한 5장 정도를 또 라벨링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장의 이미지를 지금 전부 다 했죠.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요걸 다 하고 나서 위쪽 메뉴에 액션스의 Export Annotations, 여기서 싱글 파일 in 코코 JSON 포맷, 요거를 체크 표시하시고 Export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train.json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은 이게 제이슨 파일이 나와요.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트레이닝 데이터 20장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5장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해줄 때는 요 왼쪽에 make sense 요거 눌러가지고 exit 눌러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작해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5장 이렇게 끌어놓은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눌러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드, 그 다음에 그린, 요 순서를 앞에 거랑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앞에 거랑 똑같이 해주셔야 에러가 안 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라벨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장도 다 하셨으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션스의 Export Annotations에서 코코 JSON 포맷 한 다음에 엑스포트하고, 요거는 bell.json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주면요 이렇게 해서 나오죠. 네,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폴더를 만들 때 요 데이터셋이란 폴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랑 폴더를 만드시고, 이 안에 트레이닝 할 20장 이미지 저장해 주시고, 요 바깥쪽에 train.json 이렇게 있고요. 밸리데이션 이미지도 이렇게 5장 벨 폴더에 저장해 준 다음에 bell.jso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조로 따라 하시면은 요 구조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별 수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 저는 이제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20장, 5장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직접 업로드 하실 수도 있어요. 데이터셋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해주면은 트레인,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그 다음 트레인 제이슨, 벨 제이슨 이렇게 4가지 파일과 폴더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제가 조금 수정을 해놓은 마스크 ICNN 코드, 이게 콜랩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들 임포트를 좀 해주고, 그 다음 사전학습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파인 튜닝을 시킬 거예요. 우리는 파인 튜닝,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죠. 전이학습. 그래서 파인 튜닝을 시킬 거기 때문에 미리 학습된 코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정을 조금 해줄 건데요. 무슨 설정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 요 네임은 제가 커스텀이라 해놨는데 여러분들의 실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요 이름에 따라서 이제 로그가 어떤 폴더에 로그 폴더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ICNN의 로그스 폴더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커스텀 2022년 12월 11일 뭐 1시 25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학습한 웨이트 파일이랑 그 다음 텐서보드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인데, 어차피 우리 콜랩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GPU는 1개일 거고, 배치 사이즈를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5개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 다음 러닝 레이트도 그냥 기본값 사용하시면 무난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레드랑 그린 2가지 클래스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게 배경까지 더해져서 이제 클래스가 3개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뭐 가위바위보 이렇게 3가지 클래스를 구분한다 이러면은 1 플러스 3이 돼서 넘 클래스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그 디멘전, 너비랑 높이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안쪽에서 리사이징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이게 크게 되면은 GPU가 터지니까, 메모리 카드가 터지니까
적당히 512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본 모델을 선택할 건데, 백본 모델은 레스넷 50랑 레스넷 101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101은 좀 더 무겁죠. 네, 50는 가볍고, 그래서 전 가벼운 모델을 좀 더 선택을 해봤고, 그 다음 아래쪽은 이제 막 앵커 스케일 어쩌고저쩌고 설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메이크센스에서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이 코코라이크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안 건드리시면 돼요. 근데 메이크센스가 아니라 다른 라벨링 툴을 사용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건드리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코라이크 데이터셋 이 클래스를 여기서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로드하는 부분인데, 이 제이슨 파일하고 이미지 파일의 그 폴더 경로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파일, 그다음 이미지 폴더의 경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를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그린이라는 라벨은 이렇게 여기에 마스크가 있고, 레드라는 라벨은 여기에 마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라벨이 더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더 보여질 겁니다. 트레이닝 이미지는 20개, 밸리데이션 이미지는 5개 사용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 건데요. 이 마스크 ICN에서 모델을 불러오고,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웨이트를 이제 로드를 하는 부분인데, 이때 이제 모드를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 로드 웨이트를 할 때 이 마지막 부분, 이 헤드 부분, 마지막 아웃풋 부분을 웨이트는 빼고 로드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웨이트는 필요가 없죠. 웨이트까지, 사전학습 모델까지 로드를 해주고요.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할 건데, 트레이닝은 이제 2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헤드만, 머리 부분만 이제 학습시키는 게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모든 레이어를 학습시키는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는 필수예요. 네, 헤드 온리 이 부분은 머리 부분을 무조건 학습시켜야 되니까 필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모든 레이어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학습시키시고, 만약에 좀 더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모든 레이어까지 학습시키고요. 이제 보통은 근데 이제 이 헤드 온리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요 에폭, 몇 번 반복 학습시킬 거냐, 요거를 조금 조절해 가시면서 학습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다음 학습이 잘 되는지 좀 확인하는 방법은 밑에 요런 이제 표가 나오는데, 요 로스 부분이 잘 떨어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 로스가 3.5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0.4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도 확인해 줘야겠죠. 이렇게 2.5에서 0.6까지 잘 떨어지고 있구나. 이게 잘 떨어져야 학습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이하 정도가 되면은 꽤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레이어를 튜닝을 할 건데, 이때는 이제 러닝 레이스를 조금 많이 줄여가지고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에폭이 15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10의 폭을 돌렸으니까 추가적으로 5의 폭만 더 추가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돌리고 나면은 한 이제 5분 이내에 전부 다 학습이 완료가 돼요. 이제 잘 됐는지 인퍼런스를 돌려봐야겠죠. 그래서 인퍼런스 돌릴 때는 이제 한 개씩 돌릴 건데요. 한 개씩 돌리도록 설정을 해주고, 인퍼런스 모드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마지막 학습 웨이트 15번째 에폭에서 학습한 요걸 불러다가 로드 웨이트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뭐 지금 보시면은 로그스의 커스텀에 각 에폭마다 웨이트가 저장돼 있어요. 지금 1번 에폭, 2번 에폭 이렇게 해가지고 15번 에폭까지 웨이트가 저장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10번 에폭 이걸 쓰고 싶다 이러면은 요 경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가지고 인퍼런스 돌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돌릴 때는 이제 모델의 디텍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인스턴스에서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마스크가 나왔으니까 높이 측정을 할 건데, 이 마스크의 컨투어를 구해가지고 이 컨투어의 높이를 측정할 겁니다. 이 마스크 RCNN에서도 이 사각형 바운딩 박스를 구해서 주긴 하는데 조금 부정확해요. 보시면 네,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컨투어를 구하는 방법을 좀 택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오픈CV로 이제 높이 측정해서 이 컨투어를 구해서
이 컨투어의 바운딩 렉트, 바운딩 렉탱글, 바운딩 박스를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높이를 구하는 걸 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픽셀을 센티미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변환할지, 그다음 요게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측정할 때 여기다가 그리드 같은 거, 바둑판 같은 거 이렇게 쫙쫙쫙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두고서 이거 이제 픽셀당 몇 센치가 나오는지 이렇게 재게 되는데, 요 젠값을 여기다가 이제 비율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1cm에 몇 픽셀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건 임의로 지금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카메라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카메라가 렌즈가 이제 둥글다 보니까 카메라의 왜곡이, 이미지 왜곡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옛날에 막 그 고프로나 이런 거 보시면은 360도 카메라 보시면은 막 요쪽 요 가장자리 부분이 막 이렇게 둥글게 막 그 어안 렌즈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에는 그런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긴 코드에는 그 부분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율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표시하는 코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요 초록색 박스는 이 높이가 9cm다, 12cm다. 사물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이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처리해서 다운로드 받는 코드입니다. 동영상으로 처리해서 다운로드 받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스크 RCN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높이를 측정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옛날 모델이라고 해서 막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걸 가지고서도 또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